품격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똑같은 감사 인사를 보내지 않는다. 연말이 되면 휴대폰이 먼저 바빠진다. 단체 문자, 카톡방, 오래 연락 없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난다. 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형식적인 감사 인사도 분명 의미는 있다.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신호이고 예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마음이다. 문제는 그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감당하는 마음이다. 젊을 때는 그 정도 수고가 대수롭지 않았다. 인사 돌리는 것도 일이고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르다. 보내야 할 사람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피로가 먼저 온다. 누구에게는 보내고 누구에게는 왜 안 보냈는지 고민한다. 감사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보다 하나의 부담이 되는 시점에 도달한다. 이때부터 선택이 필요해진다. 정약용이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마음을 대신하는 순간이 문제라고. 모두에게 고르게 보내는 감사보다 몇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는 감사가 훨씬 깊은 존중을 만든다고. 나이 들수록 감사는 넓게 뿌리는 말이 아니라 가려서 건네는 마음이 된다. 그래서 품격 있는 감사는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아무 인사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버거워지는 순간 그만큼 진짜 감사가 필요해졌다는 신호다. 연말에 모든 인사를 다 챙기려 하지 마라. 대신 정말 고마운 사람 몇 명에게 조용히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보라. 그 순간부터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품격이 된다. 감사가 가벼워졌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이 얕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감사는 지금도 대부분 진심이다. 다만 너무 자주 쓰이는 말이 되었을 뿐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인사는 중요했다. 하지만 그때의 감사는 지금과 달랐다. 자주 하지 않았다. 한 번 감사하면 그 의미를 오래 품었다. 감사는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에 가까웠다. 마음에 빚을 지는 일이었고 그 빚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었다. 지금의 감사는 구조가 다르다. 관계는 늘어났고 연결은 빨라졌으며 감사는 말로 먼저 처리된다.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고맙다는 말부터 준비된다. 그래서 감사는 깊어지기보다 얇게 퍼진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보았을 것이다. 감사가 가벼워진 이유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는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했고 편지 한 줄을 쓰기 전에도 오래 생각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말을 함부로 쓰면 관계도 함부로 다뤄진다. 지금의 연말 인사를 보라. 단체 문자, 복사해 붙인 문장, 한꺼번에 보내는 인사, 이름만 바뀐 같은 말이 수십 명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그 말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받는 사람도 안다. 이게 개인에게 건네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내는 사람도 안다. 이게 형식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보낸다. 왜일까? 안 보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다.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습관이 된다. 이 장면을 본다면 정약용은 이렇게 보았을 것이다. 형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이미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짜 관계는 연말 인사로 유지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느슨해진 관계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순간 그 말은 관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는 신호가 된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할 때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그를 피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 와중에도 몇몇은 달랐다. 말없이 밥을 나눠주고 몰래 책을 건네고 위험을 감수하며 편지를 전했다. 정약용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 평생 기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하지는 않았다. 진짜 고마운 사람에게만 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의 감사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관계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감사는 마음이 생긴다고 자동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은 다르다. 현대인은 이 선택을 포기했다. 연말이 되면 연락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보낸다.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얼굴이 가물가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문장을 전한다. 안 보내면 예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대신 감사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역설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가 누구에게나 향하는 순간 그 말은 선택을 잃는다. 선택을 잃은 감사는 더 이상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한다. 그저 형식이 된다. 그리고 그 형식이 쌓일수록 감사는 점점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품격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말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다. 품격은 선택의 문제였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누구에게는 쓰지 않을 것인가?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 보았다. 연말의 감사도 마찬가지다. 품격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감사를 보내지 않는다. 감사를 아끼기 때문이 아니다. 감사를 가볍게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 있다. 모두에게 보내는 감사는 결국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품격 있는 감사는 방식부터 다르다. 단체 문자가 아니다. 복사해 붙인 문장이 아니다. 의무처럼 처리하는 인사도 아니다. 그 감사는 한 사람을 떠올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 그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자리를 조용히 되짚는다. 그리고 천천히 쓴다. 정약용이 편지를 쓰던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전해진 감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무겁다. 받는 사람도 안다. 이 인사가 형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연말에 모든 관계를 붙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몇 사람에게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감사의 품격이다. 50대,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체력은 줄고 하루는 더 빨리 지나가고 무엇이 중요한지는 분명해진다. 이제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만은 줄지 않는다. 직장 관계, 동창 관계, 동네 관계, 친척 관계. 살아온 시간만큼 사람이 쌓인다. 연말이 되면 이 모든 관계에게 감사합니다를 보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 모두에게 빠짐없이 인사해야 어른다운 것 같고 그래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부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줄이라고. 관계를, 인사를, 감사를.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그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배웠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누가 남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50대, 60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늘릴 시간이 아니라 정제할 시간이다. 연말에 100명에게 인사를 보낼 필요는 없다. 10명이면 된다. 아니, 5명이면 충분하다. 진짜 감사한 5사람. 그들에게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해보라. 줄였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게 아니다. 줄였기 때문에 비로소 무게가 생긴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삶의 품격이다. 현대 사회는 감사를 요구한다. 감사해야 어른 같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연말에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자연스럽다. 감사는 어느새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칙이 되었다.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은 달랐다. 그에게 감사는 의무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마음을 쓰기로 결정한 대상에게만 건네는 말이었다. 감사하지 않을 자유, 인사를 보내지 않을 자유, 형식을 거부할 자유. 그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말에 무게가 생긴다고 보았다. 50대, 60대라면 더욱 그렇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많은 감사를 해온 세대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감사합니다를 말해왔다. 이제는 멈출 수 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무례해지는 건 아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직하게 만드는 선택이다. 정약용이 본 세상에서 진짜 존중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다. 억지로 짜낸 감사보다 차라리 침묵이 낫고 형식적인 인사보다 차라리 보내지 않는 편이 낫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용기이며 한 수 위의 대화법이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다. 연말 회식, 송년회, 인사, 선물, 그리고 감사.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특히 감사 인사. 마음을 써야 할 것 같고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말이 연말을 더 무겁게 만든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내려본다. 한 명, 한 명 머릿속에서 계산한다. 이 사람에게는 보내야 할까? 안 보내면 서운해 할까?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해야 하나? 이 과정이 즐거운가?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될 때가 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될 때가 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지 말라고. 즐겁지 않은 감사는 이미 감사가 아니라고. 의무처럼 느껴지는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고. 억지로 짜낸 고마움은 마음을 남기지 못한다고. 그는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예의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의무를 다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관계를 지켜왔다. 이제는 의무에서 한 걸음 물러날 시간이다. 연말 인사도 마찬가지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그 선택을 스스로 허락하는 순간 연말의 피로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행복한 노후는 조용히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제자에게, 친구에게. 그 편지들에는 학문 이야기도 있었고 삶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감사였다. 너희 어미가 고생이 많다. 내가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맙다. 멀리서 책을 보내준 그대에게 감사한다. 그의 감사는 늘 구체적이었다. 누가, 무엇을, 왜 고마운지 분명했다. 감사는 습관처럼 흘러나오지 않았다. 떠올리고, 되짚고, 확인한 뒤에 적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벼운 적도 없었다. 형식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에게 감사는 아무 때나 꺼내는 말이 아니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 힘들 때 먼저 연락한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성과가 아니라 마음을 응원해준 사람. 그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떠올리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연말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고마운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연말에 갑자기 특별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연말 인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내면 된다. 10명일 필요도 없고 5명일 필요도 없다. 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고마운 사람은 연말이 되어서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의 힘을 믿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도구였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감사합니다도 마찬가지다. 자주 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이 말한다고 마음이 더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너무 자주 쓰이면 그 말은 무게를 잃는다. 입에 붙은 말버릇처럼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는 사람.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그 말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보았던 귀티나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함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하고 할 때는 제대로 하는 사람. 그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그런 사람의 감사합니다는 다르다. 1년에 한 번밖에 듣지 못해도 그 한 번이 기억에 남는다. 반대로 매일 듣는 감사합니다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관계는 말의 양으로 쌓이지 않는다. 말버릇이 아니라 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품격은 빈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 정약용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지혜다. 그가 말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다. 옳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힘이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능력. 그의 지혜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였다. 감사도 다르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관리한다.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고른다. 이것은 감사를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다. 감사를 흩뿌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감사는 관리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무게를 잃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감사는 집중된다. 100명에게 얕게 하는 대신 10명에게 깊게 한다. 자주 하는 대신 의미 있을 때 한 번 한다. 모두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한다. 이 선택이 바로 지혜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가려 쓰는 태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혜는 더 중요해진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모든 관계를 붙들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이유도 없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를 전할 것인가? 정약용이라면 이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약용의 편지 중에는 감사를 직접 표현하지 않은 글도 많다. 그렇다고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는 알았다. 모든 감사가 말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깊은 감사일수록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약용에게 진짜 감사는 문장이 아니라 태도였다. 행동으로 남고 시간으로 쌓이고 기억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이름을 기록했고 그 은혜를 후손에게 전했고 기회가 닿으면 조용히 보답했다. 말로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무거웠다. 지금의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요란한 감사가 관계를 오래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연말 문자 한 줄이 1년의 공백을 메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관계는 말이 없어도 이어지고 조용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깊은 감사는 점점 소리가 줄어든다. 품격 있는 감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화려하지 않고 자주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남는다. 기억으로, 태도로, 관계로 남는다.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실리고 조용할수록 오래간다. 연말이 되었다고 굳이 소리를 키울 필요는 없다. 이미 쌓아온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품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남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지위도, 재산도, 사회적 관계도 함께 사라졌다. 삶이 한순간에 비워지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그가 얻은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었다. 지혜였다. 삶의 지혜는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고 형식적인 행동을 덜어내고 의미 없이 반복하던 말을 덜어낸다. 그러면 남는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의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극소수의 사람과만 교류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깊었다. 편지 한 통, 한 통에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깊이는 언제나 숫자를 이긴다. 연말 인사도 그렇다. 100명에게 보내던 것을 50명으로 줄이고 다시 20명으로 줄이고 마침내 10명으로 남긴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다. 줄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집중하는 것이다. 모두와 잘 지내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만 마음을 쓰는 선택이다. 연말에 100명에게 인사를 보내는 것보다 10명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다. 형식적인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제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 관계를 정제한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삶의 품격은 조용히 남는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무엇이 중요했는가? 무엇이 의미로 남았는가? 그의 답은 단순했다. 진심으로 함께한 사람들, 그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행복은 넓은 관계에서 오지 않았다. 깊은 관계에서 왔다. 지금 연말에 느끼는 피로도 같은 신호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다. 관계를 재정비하라는 신호이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라는 신호다. 모두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시간과 마음을 쓰라는 요청이다. 이 선택은 말의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정약용이 생각한 한 수 위의 대화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말이 정확한 것이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형식적인 인사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 연말 인사도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같은 문장을 보내는 것은 한 수 아래다. 한 수 위는 같은 문장은 보내지 않는다. 정말 고마운 몇 사람에게만 각자 다른 문장을 쓴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자리를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을 고른다. 정약용이 편지를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문장을 고심했던 것처럼
노후는 선택의 결과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이 선택이 삶의 질을 만든다. 형식이 아니라 방식으로, 양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그것이 한 수 위의 마음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도 서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극소수의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감사를 다시 보게 된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모두에게 나눠줄 때 빛을 잃는다. 선택적으로 나눌 때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정약용의 감사는 많지 않았다. 대신 분명했다. 누구에게 왜 감사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우리도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다. 연말이 되면 습관처럼 보내던 감사 인사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시간이다. 정말 감사한가를 묻기보다 이 감사를 굳이 보내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인사라면 보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말 고마운 사람, 진심으로 마음이 향하는 사람에게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이 선택이 바로 감사의 재발견이다. 정약용의 노년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연말마다 사람을 세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중요한지,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모두에게 인사를 보내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선택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철학이 생기는 순간 연말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자유가 된다. 정약용이 말한 존중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아니었다.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의무적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 그는 그런 행동을 존중이라고 보지 않았다. 존중은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에게 존중이란 상대를 선택하는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 항상 받는 사람을 먼저 떠올렸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지, 이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그 고민 자체가 존중이었다. 연말 인사도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보내는 인사는 존중이 아니다. 선택한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가 존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존중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착각하게 되었다.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모든 관계를 붙들려 하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이 장면을 본다면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자유를 포기한 상태라고. 정약용이 노년에 느낀 진짜 자유는 유배에서 풀려나서가 아니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누구에게 마음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연말에 모두에게 인사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단순하다. 형식적인 인사를 내려놓는 것, 의무적인 감사를 멈추는 것. 그러면 진짜 중요한 사람이 보이고 그때부터 존중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존중 위에서 조용한 자유가 시작된다. 정약용이 오늘을 살았다면
연말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무엇이 중요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연말은 원래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려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연말은 다르다. 정리보다 추가의 시간이 되었다. 인사는 늘어나고 모임은 많아지고 감사는 쏟아진다. 그래서 연말은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온다. 정약용이라면 연말을 다시 정의하라고 했을 것이다. 연말은 줄이는 시간이라고.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형식적인 인사를 줄이고 의무적인 감사를 줄이는 시간이라고. 감사의 가치는 빈도가 아니라 선별에서 생긴다. 그래서 지혜로운 연말은 단순하다. 많은 사람에게 얕게 감사를 보내는 대신 적은 사람에게 제대로 전한다. 100명에게 보내던 감사를 10명으로 줄이고 다시 5명으로 줄인다. 숫자를 줄일수록 감사의 깊이는 살아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감사를 전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감사는 보내는 순간 사라지지만 선택된 감사는 시간을 견딘다. 연말은 채우는 계절이 아니다. 줄이고 남긴 것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절이다. 정약용이 그린 행복한 노후는 많은 것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것만 남긴 삶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마음. 그는 노년의 행복을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정리의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행복은 더 늘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관계를 넓히고 인사를 늘리고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삶이 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형식적인 인사를 덜어내고 의무적인 감사를 내려놓을수록 남는 것의 가치는 또렷해진다. 연말의 장면을 떠올려 보라. 10명에게만 인사를 보내는 사람과 100명에게 인사를 보내는 사람. 누가 더 바쁜가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한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적게 보내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중요한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 화려한 복귀를 택하지 않고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그는 이미 알았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다. 더 넓은 관계도, 더 화려한 인사도 아니다. 진심 어린 몇 사람, 그들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면 충분하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줄이는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행복해진다. 12월의 마지막 밤이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올해도 인사를 보내야 하나, 안 보내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 질문 앞에서 손이 잠시 멈춘다. 그때 정약용이 조용히 말한다. 멈추어도 된다고. 형식적인 감사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의무적인 인사는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모두에게 고르게 나누던 마음을 이제는 가려 쓰라고 말한다. 진짜 고마운 사람만 남기고 그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마음을 전하라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5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다. 진심이 닿는다면 충분하다. 정약용은 평생 관계의 지혜를 탐구했다. 유배지에서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사를 줄인다는 것. 많이 말할수록 가벼워지고 모두에게 할수록 얕아진다는 것. 진짜 감사는 소리 없이 남는다. 연말의 감사는 줄일수록 깊어진다. 지혜로운 노후란
감사할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는 상태다. 정약용이 오늘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은 이것이다. 이제는 선택하라.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연말의 인사는 그 선택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모두에게 보내지 마라.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내라. 그것이 품격이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진짜 감사다. 정약용은 조용히 돌아선다. 그의 뒷모습에서 한 문장이 남는다. 감사는 관리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실을 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